화야 아빠의 영상편지 42번째. 오늘 너와 함께 나눌 주제는 마감 시한을 두고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이야. 마감 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노력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아빠가 2018년도 5월 달에 청림출판사와 책 출판을 위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지금 2020년도 지금 2월이 될 때까지 3권의 책이 출간이 됐고, 그리고 2권의 책의 완전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어. 아마 5월 정도가 되면 2권의 책이 연이어서 나오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19개월 동안 5권의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이거든.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5권, 그리고 20개월이 되지 않는 시간 내에 쓸 수 있었던 것은 마감 시한을 두고 행동했기 때문이야. 마감 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목표치, 달성 시한을 두는 거야. 일단 내가 하려는 목표가 따로 있어야 돼. 목표와 마감 시한은 달라. 그 목표를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꿈의 마감 시한이 없기 때문인 가능성이 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의 마감 시한을 정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 꿈이 이것인데 그것을 30세까지 이루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그러나 현실 가능한 목표, 아니면 남들이 볼 때는 현실 가능하지 않은 목표라 할지라도 내가 둔 마감 시한, 그리고 그 마감 시한 내에 나의 절차와 그 과정, 그리고 필요한 계획을 세운다면 남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분명히 달성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과제들과 싸워왔거든. 그리고 현재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치들을 누군가는 수행해내고 누군가는 수행해내지 못하는 거야. 여러 가지 성공의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감 시한이라고 할 수 있단다. 네가 지금 68일 동안 필리핀에 거주해. 그리고 그 중에 한 5, 6일은 쉼의 시간을 가졌고 60여일 정도를 네가 학습에 집중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번 여행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영어란 말이야. 그러면 너는 영어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세웠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야? 2개월간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큰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나 네가 목표를 무엇으로 잡았고, 그리고 그 목표의 마감 시한을 어떻게 두고 노력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시간의 가치가 결정돼. 그리고 너의 노력의 가치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거든. 그런데 너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너는 영어 초보자잖아. 그럼 너에게는 영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활동 무대에서 쓸 그 탄환, 어떤 때로 어떻게 본다면 레고 조각의 조각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단어나 어떠한 수거, 어휘와 수거에 대한 너에게 수용된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해.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회화 시간도 있겠지만 너의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수거를 외워나가는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노력은 필요해. 그런데 내가 단어를 외우겠다, 수거를 외우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만 가지고는 안 돼. 내가 하루에 100개, 200개의 단어를 외우겠다. 근데 그 하루라고 하는 그것도 시간을 쪼개서 나름대로 너만의 그 목표를 점검하고, 또 그리고 그 점검된 그 일상들이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한다면 나는 하루에 200개의 단어를 저녁 9시까지 외울 거야 라고 하는 목표와 어떤 마감 시한을 두고, 그리고 그 시한을 지켜볼 수 있는 아빠 이외에 필리핀 그 현지에서 어떤 선생님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부탁한다면, 이 단순한 마감 시한을 둔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너의 단어 200개, 100개를 외우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것을 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원군이 될 거야. 중간에 갑자기 영상이 끊겨서 다시 이어서 녹음한다. 아빠가 출판사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은 아빠 스스로에게 마감 시한을 두는 거야.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금을 받고 그리고 출판사의 원고를 넘겨야 하는 마감 시한을 정해. 그러면 아빠가 책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빠에게 주어진 과제지만 출판사는 그 마감 시한에 따라서 연중 출판 계획을 세운단 말이야. 아빠가 그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출판사의 업무에도 지장을 주는 거지. 아빠의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아빠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게 만들어. 그리고 책임감을 갖게 만들지. 마감 시한이라는 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긴장감과 책임감일 수 있어. 그리고 시간의 질을 높여가는 행동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된단다. 너가 필리핀에서 영어를 학습하고 그리고 필리핀 그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네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도 하겠지만, 영어라고 하는 그 목표와 관계돼서 너의 마감 시한을 두고 너의 영어 공부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어. 너와 함께하는 그 두 분의 영어 선생님과 함께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해보고, 너 스스로의 어떤 그 각오 가지고는 안 되거든. 나의 각오를 옆에서 독려해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그 나만의 관리를 잘 못할 때 나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과 그런 동지를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또 그 마감 시한을 두고 행동하는 그것과 함께 너의 어떤 마음속의 경쟁자를 두고 행동하는 것도 그 마감 시한 안에 내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나를 독려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거야. 아빠가 20대 때 마음속에 경쟁자로 삼았던 것, 뭐 경쟁자라고 할 수도 없겠지. 목표로 삼았던 두 인물이 있는데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존 칼뱅이야. 그들이 30세가 될 때까지의 연표를 아빠가 그들의 책에서 연표를 찾아 기록했어. 아, 저 사람은 26살 때 뭐를 했구나. 아, 저 사람은 30세 때 뭐를 했네. 그러면서 나도 30세 때까지는 저 정도의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졌었거든. 그런데 아빠가 그 목표를 향해 나만의 마감 시한을 두는 일에 좀 실패했었다고 생각해. 나름 노력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돌아본다고 한다면 내가 마감 시한을 두고 조금 더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한다면 아빠의 그 노력들이 더욱더 질적인 그리고 그 의미를 더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 너에게 주어진 쉽지 않은 2달 68일 정도의 필리핀 그 여행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감 시한을 두는 일에 오늘 한번 너의 생각을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그래, 내일 43번째 편지로 또 너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서 오늘 편지 이만 줄일게. 그래, 오늘 하루도 승리해라.